BTS 이전에 조용필이 있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본 열도 한복판에 한국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도쿄 NHK 홀, 일본 최고의 방송 무대입니다. 객석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무대 위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일본인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용필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일본 무대에서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것보다도 한국 가수가 일본 주류 방송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당시는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노래를 틀면 안 됐고 일본 영화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무대에 서서 일본인들의 가슴을 울린 겁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흔드는 K-팝, BTS, 블랙핑크, 뉴진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냈다느니, 소셜미디어가 키웠다느니.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뿌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여러분 세대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지금의 한류는 여러분이 젊던 시절 흘렸던 땀과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조용필이 일본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던 그 순간, 나훈아가 아시아 전역을 돌며 교포들을 울리던 그 순간, 여러분은 그 현장의 관객이었고 그 음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 감동이, 그 자부심이 지금 BTS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는 21세기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류는 여러분 세대가 이미 시작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 초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민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저 전쟁이 났던 나라, 가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K-팝은커녕 한국 음식도, 한국 드라마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조차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조용필이 일어섰습니다. 조용필은 1950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빠져들었고 20대 초반에 이미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무대에 서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제도의 벽 앞에서 그의 음악이 가로막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 한 곡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흥얼거렸고 가게마다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해 연말 가요제에서 그 이듬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조용필은 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무후무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전설이 된 것은 국내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필은 일본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음악 시장이었습니다. 일본 가요, 즉 엔카와 팝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일본 가수들은 아시아의 스타였습니다. 반면 한국 가수가 일본 주류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무엇보다 당시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감정이 쉽지 않은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용필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조용필은 일본 땅에 섰습니다. 첫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 음반사들은 회의적이었고 일본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수가 자기들 시장에 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관객들 앞에 섰고 그의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감동은 통했습니다. 멜로디가 마음을 건드렸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앉아있던 일본 관객들이 노래 한 곡, 두 곡이 지나면서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날 무렵 객석은 뜨거웠습니다. 기립박수,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한국 음악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용필은 그 이후 일본에서 수십 차례 공연을 했고 일본 음반을 발매했으며 일본 주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NHK홀 무도관급의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한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한류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 그 에너지는 이미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명의 거인이 아시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나훈아입니다. 나훈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지금 이 화면 앞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나훈아는 1968년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한국 사람의 한이 담겨 있었고 삶의 굴곡이 담겨 있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나훈아는 일본과 아시아 각지의 교포 사회를 돌았습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훈아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연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온 교포들이 그날만큼은 한국 사람이 됩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분들이 나훈아의 노래 한 소절에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세월이 그 노래 한 곡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텨온 사람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나훈아의 노래가 끝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울고 환호를 하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한국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BTS의 노래를 들으며 우는 미국의 10대들, 브라질의 젊은이들, 프랑스의 학생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언어는 달라도 감동은 통한다. 국경을 넘어 마음을 움직인다. 그 원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교포들을 위로하는 공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한 가수가 외국 무대에 섰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나훈아가 교포들의 가슴에 뿌린 씨앗, 조용필이 일본인들의 마음에 심은 씨앗, 그 씨앗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자라고 또 자라서 지금 온 세계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BTS의 아미들, 전 세계에서 K-팝을 사랑하는 팬들, 그들이 K-팝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세련된 퍼포먼스, 화려한 뮤직비디오, 완성도 높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한국 음악에는 다른 나라 음악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입니다. 한국 음악에는 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온 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남다르게 표현하는 그 감정의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수십 년의 가요, 역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용필이 그것을 갖고 있었고 나훈아가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진하게 느끼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화면 앞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젊던 시절 조용필의 노래에 밤새 취했던 기억, 나훈아의 공연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 그 기억 속에 담긴 감정이
바로 한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뿌리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TS가 전 세계를 감동시킬 때 그것은 어디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오랜 세월 가꾸어온 나무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필이 처음 일본 무대에 섰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984년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폴리돌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메이저 음반사가 한국 가수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음반사들은 처음에 조용필을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 가수라는 사실을 앞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시아 가수로 소개할 것인지. 하지만 조용필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했고 한국 정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오히려 그 낯설에 끌렸습니다. 익숙한 일본 노래와는 다른 무언가, 멜로디 안에 담긴 다른 종류의 감정, 가슴을 파고드는 그 목소리의 울림, 그들은 그것에 매료됐습니다. 조용필의 일본 활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 발매한 음반이 오리콘 차트에 올랐습니다. 오리콘 차트는 일본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음악 차트입니다. 외국 가수, 그것도 한국 가수가 그 차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필은 일본 NHK의 홍백가합전에 출연하게 됩니다. 홍백가합전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말 음악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최고의 가수들만이 출연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한국 가수가 그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5년 조용필은 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NHK 홍백가합전 무대에 선 조용필, 수천만 명의 일본 시청자들이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한국 가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BTS가 그래미 시상식에 서는 것과 맞먹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무게, 감정의 벽, 그 모든 것을 음악 하나로 넘어선 것입니다. 조용필이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금이 간 틈으로 훗날 수많은 한국 가수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아가, 동방신기가, 소녀시대가, 그리고 BTS가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길의 맨 처음에 조용필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조용필이 일본에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지금 한류의 뿌리라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필이 대단한 가수이고 일본에서도 인기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았지.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노래에 담긴 진심, 감정의 진정성,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무언가. 조용필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나훈아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그들을 키워낸 시대와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넓게 바라봅시다. 조용필과 나훈아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수많은 가수들이 아시아 곳곳에서 한국 음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패티김 혹시 기억하십니까? 패티김은
1950년대 후반에 데뷔해서 60년대와 70년대 한국 가요를 이끈 디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찌감치 해외 무대에 눈을 돌렸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한국 여성 가수가 국제 무대에 선다는 것이 꿈처럼 여겨지던 시절에 그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자, 동백아가씨로 온 나라를 울린 이미자. 그녀의 노래는 한국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일본에 건너가 제일 교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미자의 노래는 국경을 넘는 위로였습니다. 남진, 나훈아와 라이벌 구도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남진. 그는 섬세한 감성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아시아 각지의 교포 사회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가수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걸 한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체계적인 기획도 대형 기획사도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수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음악 안에 담긴 진심만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대단한 것 아닐까요? 지금의 K-팝은 어마어마한 자본과 시스템이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무, 완성도 높은 음악 프로덕션, 치밀한 마케팅 전략, 그 모든 것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과 진심만으로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은 그 음악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 있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됐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대신 흘려줬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 음악들이 지금 한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함께 만든 여러분이 한류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그 시대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열정은 넘쳤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꿈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음악이 대신 노래해줬습니다. 그때를 살아온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퇴근길에 혹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던 기억, 동네 다방에서 혹은 포장마차에서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소주 한 잔 기울이던 기억, 그 순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억 속에 담긴 감정이 한류의 뿌리입니다. 한국 음악이 왜 세계를 감동시키는지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문화적 혼종성, 글로벌 전략, 소셜 미디어 활용,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깊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가난, 개발 독재, 민주화 운동, 외환위기, 그 모든 것을 한 세기 안에 다 겪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음악에 담겼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희망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의 깊이가 한국 음악에 담겨 있고 그것이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진하게 담아낸 가수들이 바로 조용필이고 나훈아였습니다. 조용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조용필이 1980년에 창밖의 여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그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그가 만들어낸 음악의 양과 질은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못 찾겠다, 꾀꼬리,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여행을 떠나요. 이 노래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노래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트로트도 있고, 록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심지어 팝 스타일의 노래도 있습니다. 한 가수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모두 소화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필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성도 높게. 음악 전문가들은
조용필을 일컬어 장르의 경계를 허문 가수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 가요가 트로트와 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록을 한국 가요에 녹여냈고 재즈의 감성을 가미했으며 클래식의 웅장함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음악은 젊은이들에게도 중장년층에게도 통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일본에서도 통했습니다. 일본에서 조용필의 인기는 단순히 교포들 사이에서만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본토 사람들, 즉 제일 교포가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팬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포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교포들은 한국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일본인들이 조용필의 음악에 감동받았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그 장벽을 조용필이 허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가장 신경 쓴 것이 언어가 아니었다고, 음악 그 자체로 감동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이 통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무대에 섰다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음악의 언어는 국경이 없다는 그 믿음이 지금 K-팝 전체의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BTS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도 전 세계 팬들이 따라 부르는 이유, 그것은 조용필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나훈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까요?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1968년에 데뷔한 이후 그는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중음악의 세계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정상에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훈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는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음악도 바꿨습니다. 트로트에서 시작했지만 발라드로, 록으로, 국악으로, 다시 트로트로. 하지만 어떤 장르를 택하든 그 안에 나훈아만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면 그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부른다는 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이고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부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진심이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비결입니다. 나훈아가 해외 공연을 돌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교포 공연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넘게 날아갑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양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교포들에게 나훈아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국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노래를 듣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 시간이 타양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 공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해외 한인 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지키는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손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정서가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K-팝을 듣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15세 소녀가 BTS의 노래를 들으며 방탄소년단의 가사를 외웁니다. 브라질의 20대 청년이 블랙핑크의 안무를 따라 연습합니다. 프랑스의 대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K-팝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열광하는 K-팝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그 뿌리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한국 음악이 감정의 깊이를 갖게 된 것, 그 다양성을 갖게 된 것,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여러분이 함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절을 여러분과 함께한 음악들이 오늘의 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K-팝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면 대형 기획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현지 법인이 있고 현지 홍보팀이 있고 거대한 팬덤이 미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가면 빌보드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달랐습니다. 조용필이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를 도와주는 현지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나훈아가 미국 교포 공연을 다닐 때 지원해주는 대형 기획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맨몸으로 최소한의 스태프만 데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관습도 달랐습니다. 그 모든 낯설음을 견디며 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의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에 있는 팬들, 타양에서 그들의 공연을 기다리는 교포들,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팬이었던 여러분, 그들의 노래에 감동받은 여러분, 그들의 음악을 사랑한 여러분이 그들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무대에서 조용필이 성공하고 나훈아가 교포들을 울렸을 때 그것은 그들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이었습니다. 한류는 가수들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음악을 사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음악은 또 한 번 변화의 물결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었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MBC 신인가요제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랩이 들어간 당시로서는 완전히 낯선 형태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가요계는 바뀌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문화에 저항하고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세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한류 이야기에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K-팝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음악과 춤을 결합하고 강렬한 비주얼을 활용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K-팝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용필과 나훈아로 대표되는 이전 세대의 음악도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세대의 음악이 만들어 놓은 토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이 이미 올라와 있었고 음악을 사랑하는 팬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한국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토양을 만든 것이 조용필이고 나훈아이고 그 이전의 수많은 가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을 사랑했던 여러분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조용필에서 서태지로, 서태지에서 H.O.T로 H.O.T에서 보아로, 보아에서 동방신기로, 동방신기에서 소녀시대로, 소녀시대에서 BTS로 이 흐름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것입니다. 그 흐름의 맨 위에, 그 물줄기의 발원지에 여러분의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음악이, 여러분이 함께 울고 웃은 그 노래들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류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잠깐 숫자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조용필은 일생 동안 16장의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그 앨범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받은 상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세운 기록들, 오리콘 차트 진입, NHK 홍백 가합전 출연, 일본 전국 투어 성공, 이 모든 것이 한국 가수 최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나훈아는 지금까지 작사, 작곡, 편곡을 직접 하며 2,000곡이 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2,000곡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음악에 바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K-팝 산업의 규모는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BTS 한 팀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큰 나무의 뿌리에 조용필이 있고 나훈아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자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뿌리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지금의 K-팝이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조용필의 공연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공연장의 분위기를.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대 위에 조용필이 등장하는 순간 온 공연장이 들썩이던 그 분위기를,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내 몸에 소름이 돋던 그 느낌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공연장에서 여러분이 느낀 그 전율, 그 감동이 한류의 원형입니다. 지금 아미들이 BTS 공연에서 느끼는 그 감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규모가 다를 뿐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근본적인 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세대입니다. 나훈아의 공연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노래 한 소절이 자신의 삶 전체처럼 느껴져서 그만 울음이 터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울음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음악이 사람의 영혼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에 닿는 음악, 그것이 한국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처음 증명한 것이 조용필이고 나훈아였으며 지금 그 힘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것이 BTS이고 K-팝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음악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조용필이 아무리 멋진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은 여러분이 없었다면 그 음악은 공허했을 것입니다. 나훈아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노래해도 그 진심을 받아준 여러분이 없었다면 그 노래는 허공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 음악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노래들이 역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류는 여러분 것입니다. 자, 이제 중반부의 마지막으로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해외에 사신 적이 있으신 분 또는 지금 해외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족 중에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타국에서 한국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아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멀리 타양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느낌, 고국이 그리워지는 그 느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 느낌, 그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나훈아의 공연을 보러 미국 교포들이 몇 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공연장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서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그 공연장에 가면 잠시나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입니다. 음악은 공간을 넘고 시간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40년 전 조용필이 일본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 지금 이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필 본인도 나훈아 본인도 그 시절 공연장에서 감동받은 여러분도 그때는 그냥 좋은 음악,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 흘러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그때 이미 심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함께 심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조용필과 나훈아가 어떻게 아시아를 무대로 한국 음악을 알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사랑한 여러분 세대가 한류의 진정한 뿌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들, 그 시절의 추억들, 그게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내가 알던 것들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알던 음악을 모르고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잘 모르고 혹시 그런 거리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그 거리감이 조금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그 음악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K-팝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혈통이 이어져 있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의 K-팝 팬들은 사실 같은 강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 위쪽에서 여러분이 마셨고 강의 아래쪽에서 그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K-팝을 좋아하는 손자 손녀를 보면서 또는 BTS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나로 만드는 그 힘. 여러분은 그것을 조용필의 노래에서 나훈아의 공연에서 경험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그것을 BTS의 음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손자가 BTS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조용필이 있었다. 조용필도 일본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나훈아도 미국에서 교포들을 울렸다. 그게 지금 BTS의 뿌리야.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그 시절을 조금 더 생생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의 어느 동네를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연탄 냄새, 빨래줄에 걸린 옷들, 저녁이 되면 각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끝나고 가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조용필이 등장합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아이들도 숙제를 잠깐 멈추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어머니도 설거지하던 손을 잠깐 멈춥니다. 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온 가족이 그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한류의 씨앗이 자라던 토양이었습니다.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앞에 모인 한 가족, 그 가족이 함께 들은 노래, 그 노래가 심어준 감동, 그 감동이 수십 년을 거쳐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때 그 작은 골목의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듣던 조용필의 노래가 수십 년이 지나 세계 최고의 음악 시장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K-팝의 뿌리가 됐다는 것이 하지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음악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집니다. 진심이 담긴 노래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세대가 한류에 기여한 것이 단지 그 음악을 사랑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음악을 만들고 부른 가수들을 만들어낸 문화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훈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한국의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낸 예술가들입니다. 조용필의 노래에는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헤어졌지만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힘들지만 내일을 믿는 사람들의 희망, 그 모든 것이 그의 노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절을 살아간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훈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노래 속에는 한국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버텨온 삶, 그리운 사람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의 음악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여러분의 삶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 가수들은 여러분의 삶을 노래로 표현했고 여러분은 그 노래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관계가 한국 음악의 힘입니다. 지금 BTS의 노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청춘의 아픔, 자아 찾기, 사회의 압박, 그럼에도 사랑하고 꿈꾸는 것. BTS가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조용필과 나훈아가 한 것과 다릅니까?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삶을 노래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노래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한국 음악에 변하지 않는 DNA입니다. 그 DNA를 처음 심은 것이 여러분 세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젊던 시절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이 났던 나라, 아직 가난한 나라,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그것이 그 시절 세계가 한국을 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강국 중 하나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한국에서 나온 것이라면 세계가 주목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BTS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불과 30-40년 사이에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나라에서 문화의 나라로, 가난의 나라에서 창의성의 나라로, 아무도 몰랐던 나라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나라로, 이 변화의 중심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맨 앞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조용필이 일본 땅에서 기립박수를 받던 그 순간부터 그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 시절을 살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중반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아이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몸은 고됐지만 힘든 내색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듣는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오늘의 고단함이 잠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일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 그 묘한 감정, 그 감정이 다음 날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 여성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조용필의 노래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힘든 세월을 버텨내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쌓이고 쌓여서 그 여성은 아이 셋을 다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어딘가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노래가 남아있습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해도 어릴 때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가 무의식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전승입니다. 그것이 한국 음악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방식입니다. 공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로, 자녀에서 손자, 손녀에게로, 그리고 지금의 K-팝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 자녀들에게 BTS를 들려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또 자신만의 음악을 갖겠지만 어딘가에 BTS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음악은 이어집니다. 한국 음악이 이어집니다. 한류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한류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용필이 1984년에 일본 땅을 밟았을 때 그 뒤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나훈아가 미국과 일본을 돌며 교포들을 울렸을 때 그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이고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그 시절 한국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과 함께 울고 웃었던 여러분이 그 문화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문화는 사랑받아야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그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반세기를 넘어 지금도 울려 퍼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 노래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 세대가 만든 거야 라고 가슴을 펴십시오. 그 자부심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변에 해주십시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친구에게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조용필이 일본 NHK 홍백가합전에 나갔던 이야기, 나훈아가 미국 교포들을 울렸던 이야기, 한류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역사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도 흐려집니다.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역사는 잊혀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조용필의 노래를 들었을 때의 그 감동, 나훈아 공연에서 흘렸던 눈물, 그 시절의 공연장 분위기, 그 음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가난했던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사랑했으며 그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한류라는 거목으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 세대의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K-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필의 노래를 한 곡 들어보십시오. 창밖의 여자도 좋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좋고, 여행을 떠나요도 좋습니다. 아무 노래나 좋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몇 살이었을 때였는지, 어디서 그 노래를 들었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노래가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 기억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나훈아의 노래도 한 곡 들어보십시오. 태수영도 좋고, 영영도 좋고, 잡초도 좋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시절이 떠오르면 그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한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한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억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느 시절에 조용필의 노래를 처음 들었는지, 나훈아의 공연에 가본 적이 있는지, 그 시절의 추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한류의 역사 한 페이지가 됩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일 귀합니다.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냥 좋아서 들었던 노래들, 그냥 감동받아서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한류가 됐다는 것. 생각할수록 놀랍고 생각할수록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단한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BTS 이전에 조용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이전에 그 음악을 사랑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한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직접 만나서라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세대의 이야기,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